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알볼로, 글로벌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레드테이블,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후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림 문화, 디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후원합니다. 물건 파는 거야. 틀렸어. 마케팅은 가치를 판매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따지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누가 정했어요? 지가 정한 거예요. 마케팅은 그러니까 다 마케팅 협회나 단체나 책이나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파는 거고 지가 가치인데 내가 틀렸다. 잘못된 거죠. 그런 것처럼 프랜차이즈의 용어 정의는 두산 백과사전, 지식인 여러 가지 다 정의가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라는 학문 자체가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랜차이즈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사업으로 좀 나누어졌다 정도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냥 똑같다라고 해도 왜 다르다고 하면 따진다고 뭐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따지면 다르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맹사업하고 대리점 사업하고 있는데, 차이는 여기 가맹금 지급, 기본적으로 가맹비하고 로열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정위에서 그냥 법을 만든다고 만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법의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가맹비나 로열티가 없는 사업은 대리점 사업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점 사업, 유통사업 같은 경우에 대리점 사업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키나 의류 매장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대리점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의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가맹비도 받고 싶고 로열티도 받고 싶다. 그래서 정보공개에서도 등록해서 가맹사업에 하는 회사도 일부는 있어요. 골프죠. 가맹사업인가? 분쟁이 생겼어요. 왜? 골프장 가까운 데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영업지역을 보호를 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대리점이면은 옆에 따닥따닥따닥 영업지역을 설정을 안 해줘도 관계는 없는데, 그럼 영업지역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을 해도 안 물어봐요. 정말. 왜? 물어보면 쪽팔리니까. 편의점 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썼어요. 예전에. 테리토리권 부정이라고. 테리토리권 뭐지? 테리토리, 구역, 영업구역. 그러니까 영업구역을 부정한다. 테리토리권 부정, 영업구역을 안 준다고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영업지역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영업지역을 안 줘도 관계는 없었다. 하여튼 편의점이 가맹사업이냐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본사가 이겼어요. 기본적으로 규제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가격에 팔아라, 뭐 그렇게 또 우리 간판에 달아라고 강제를 안 했기 때문에 대리점이라고 이제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이제 확정이 됐고요. 확정되고 나니까 골프점도 각 가맹점 점포들이 다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표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맹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좀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리점도 하고 가맹사업도 하고 욕심이 많죠. 정보공개에서 등록인데 법률상은 며칠이라고요? 14일.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또 쪽팔리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삭제해야 되겠죠. 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쪽팔린다는 말이 좀 부드럽지 않네요. 약간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관련된 신문인데, 여기 보시면 정보공개서를 3월 1일에 제공을 하면 3월 15일에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신문을 보니까 프랜차이즈 사람들이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문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누가 또 알 것 같아서 바로 이런 신문 보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프랜차이즈 신문 기자들도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일에 제공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계산을 해서 16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득점, 내용 증명 여러 가지 제공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조작을 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하는 건 모르잖아요. 또 영업 담당자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맹점 사장님이 임대료 나오고 인건비 나가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가맹본부가 우리는 법을 지키고 싶어요 사장님, 그 대표님께서 지키고 싶어요, 지키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걸 수정하는데 또 가맹점 사업자가 모르게 하는데 이거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래하는 회사 중에서 한 군데가 100%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 딱 보면 아는 게 날짜가 이제 대부분 담당자가 20일 전으로 계약하는 데는 항상 20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한 달 전으로 하고 항상 제공일이 3월 그 전달 1일로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법원에서도 보일 거예요. 참고로 어떤 데는 다 날짜가 다른 거예요. 몇 년치를 봤는데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자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제공하고 나서 16일 전에는 계약 체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가맹본부한테 저희 자문사든지 아닌지 담당자가 조작하는 거, 담당자 믿을 수 없습니다. 전자계약을 체결을 하세요. 싼 데도 있고요. 좀 비싼 데도 있고요. 좀 시스템 프랜차이즈로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맹본부 체크도 하고 제가 자문을 안 해도 분쟁과 관련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가맹본부를 보는데 전자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99%가 법 위반을 하고 있다. 숙고기간 관련해서 날짜를 조작을, 그 14일을 조작을 하고 있다. 근데 가끔 하는 회사가 있고 늘 하는 회사가 있고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약간 규모가 있는 TV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도 일부는 담당자가 하고 있고 담당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왜? 문의 그거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 100% 우리가 공정하게 당당하게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요거는 캡처를 해왔는데 제가 오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약간 돈벌이라도 지금 10,000원, 20,000원 내셨잖아요. 요거 돈벌이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려고 요거는 캡처해 왔는데 내년부터 허위 가상 정보 제공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가맹본부는 여기 정보 공개에서 좀 흐린데 2016년도에 23개 신규 개점하고 종료가 하나도 없고 해지가 3개 있고 명의가 6개 있고 하여튼 3개니까 신규 개점 대비 3개 여기가 어디죠? 근데 종료도 없고 해지 종료 플러스 해지 점포수 나누기 신규 점포 전체 가맹점 곱하기 100 하면 폐점률이 되겠죠. 생각보다 좋은 회사야. 이런 데 해야 되겠죠. 어디 회사요? 시사는 어디 회사? 우린 무슨 피자 먹었죠? 알볼로. 엄청 좋은 회사. 폐점률이 거의 가맹점이 한 400~500개인가 300개인가 꽤 많은데 폐점률이 1%가 안 되는 거예요. 알볼로 엄청 좋은 회사. 근데 요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아래 회사. 여기도 피자 전문점인데 중요한 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 종료가 생각보다 많아요. 52개, 27개, 3개, 1, 5, 1. 기본적으로 계약 종료하고 해지의 차이점은 계약 종료는 계약 기간 종료로 문을 닫은 걸 계약 종료라고 하고요. 계약 해지는 계약 기간 중에 문을 닫으면 계약 해지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약 해지는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는 거는 계약 해지라고 하고 합의해서 종료시키는 해지하는 것을 종료라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종료는 기분 좋은 것 같고 해지는 해지 당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 경험상 해지는 종료는 해지보다 절대 많을 수 없고 한 해지가 종료의 한 5분의 1 정도가 적당해요. 5분의 1 이하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종료가 엄청 많죠. 가라.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모 피자, 우리나라 피자가 아니라 저기 지금 1등 아니네요. 비모 치킨이 있죠. 그쪽에서 여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만 엄청 수백 개가 있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기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한 4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도 뭐 엄청 법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도유도해서 치킨에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정정신고를 했어요. 정정신고. 근데 하여튼 이런 데는 신고하면 된다. 여기는 치킨 전문점인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2개, 12개. 한 10분의 1 정도가 되죠. 요거는 그래도 반 정도 되고 이 정도면 믿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류가 많은 데들은 해지를 종료 처리를 한 경우가 많다라고 또 담당자들한테 가르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인데요. 정보공개서를 예전에는 제공받았다고 사인만 했는데 지금은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일시, 장소도 적어야 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인만 받으면 효력이 없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위반하는 게 오늘 저희가 만들어 드린 서식이고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가맹본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한 50%의 가맹본부가 이 서식을 쓰고 있어요. 그거에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 일시잖아요. 날짜만 적는 게 아니라 시간도 적어야 되고 장소도 적어야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장소나 시간을 안 적는다. 그리고 담당자가 친절한 경우에는 제공받았습니다를 직접 적어요. 아니면 타이핑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직접 적어야 됩니다. 직접. 그리고 뭐 가맹계약서도 제공한 날 적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서도 많이 위반을 하는데 여기가 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영업 중인 가맹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남에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가맹점 현황이 적어야 되는데 가까운 청호동 가맹점을 적는 거예요. 뭐로도 부천이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가까운 10개를 적어야 되는데 가까운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세종시 같은 데는 광역자치단체인데도 모르고 계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광역자치단체 이거 제 자문사 아닌 데 중에서는 한 80% 정도 위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회사는 자문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네, 자문 많이 하고 있는데 건 바이 건으로 자문 의뢰하는 데가 한두 군데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건 바이 건은 이 회사가 어떻게 자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못하죠. 제가 자료를 요구를 못하니까. 자문사는 뭐 매월 정기적으로 계약 체결한 근거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해요. 그래서 왜 새로운 담당자들이 교육을 계속해도 새로운 정보개발 담당자들이 광역자치단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부천에 오픈하면은 인천도 적고 뭐 구로 쪽에 있는 것도 적고 그러는 거예요. 수는 엄청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 내인데. 그래서 이걸 잘못 적으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효력과 동일해요. 중요한 거죠. 정보공개서 제공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원은 관계 없겠죠. 가맹계약서는 여러 가지 적어야 되는데 대부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들이 적어주는 내용들이니까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계약서가 예전에는 하루 전에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뀌어서 14일 전에 따끈따끈하죠. 그래도 2017년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는 하루 전날에 제공을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보공개서하고 함께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제공할 때 인근 가맹점 현황도 제공을 해야 되고 가맹계약서도 함께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럼 계약서 가지고 갔다가 안 가지고 계약 체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에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적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또 안 줬다고 소송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죠.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나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로펌에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돈도 안 되니까 가맹거래사들이나 자문을 해서 먹고 살아라고 했는데 예상 매출액 산정서 때문에 뭐 태평양이나 바른이나 여러 군데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팀이 생겼어요. 왜? 향후에 소송이 생기면 큰 금액으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이거나 법을 엄청 힘들게 만들었어요. 중소기업이거나가 아니라 중소기업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인 경우, 아니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법률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게 안 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냥 한 200억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100개 이상이면 되고, 그래서 일부 가맹본부는 98개가 됐어요. 한 11월 달에. 내년부터 가맹사업법 적용이 되네. 12월 달에 계약하니까 100개가 넘잖아요. 가맹거래사님 요 방안에 세워주세요. 한 12월 동안에 엄청 고민하는 거야. 하여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해결해 주는 게 저가 일이니까. 답은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좀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브랜드를 더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선당이라고 하면 최선당 플러스가 있죠. 최선당은 이 회사가 아니에요. 참고로. 최선당 브랜드 정보공개서 하나 내고 최선당 플러스로 정보공개서를 낸다라고 하면 최선당으로 98개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의 가맹점은 최선당 플러스로 이제 낸다라고 하면 법 적용에 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법률에서는 책임 안 지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인근에 5개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는 4등하고 2등 가맹점 매출액만 제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매출액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100개 이상이면 4등하고 인근에 4등, 2등 가맹점을 제공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세종시에는 가맹점이 한 5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자문사 중에서도 온누리 약국만 세종시에 5개 이상이고 다른 어떤 가맹본부도 5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맹본부는 이렇게 4등, 2등 매출액을 제공할 수가 없고 다른 매출액을 제공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그때 좀 다르게 적용하는데 그냥 쉽게 그냥 안내드릴 때는 전체 가맹점의 평균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고 그 평균 금액의 60%를 최저액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가맹본부의 어떤 매출 상황을 보고 예상 매출의 산정서를 만들어 드리는데 이게 엄청 큰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맹금 예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가맹금 예치는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도 예치 없애자, 보증보험도 없애자, 그렇게 좀 투쟁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해서 법 위반 사례고요. 반환은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에서 제공을 안 했다라고 하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비 달라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반환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업지역과 관련해서는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3일까지는 영업지역을 설정을 안 해줘도 된다. 근데 많은 가맹본부가 그래서는 잘 모르시네요. 치킨은 500m, 피자는 800m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런데 권장입니다. 권장. 그래서 없어도 관계도 없었다. 그래서 많은 편의점은 없었다.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는 그게 권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야 된다 싶어서 500m, 800m 한 경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2014년도 8월 달부터 영업지역을 설정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업지역을 설정을 안 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가맹본부가 뉴스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인테리어 노후화된 거 개선해라고. 개선 안 하면 해지를 하고 갱신도 안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졌어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리뉴얼에 대해서 강제 또는 핵심은 권장하는 경우도 20% 또는 40%. 그 자리에서는 20%를 본사가 부담해야 되겠고요. 이전이나 확장을 하게 되면 40%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 유명한 도시락 전문점도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오래된 점포가 많아서 리뉴얼을 계속 하다가 한 50% 정도 했는데 법이 만들어졌어요. 고민이 되죠.
거의 몇백 개가 진행이 됐는데 몇백 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비용에 본사가 20%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 20% 부담을 하게 되면 기존에 또 몇백 개도 줘야 되잖아요. 금액이 완전 수십억, 수백억까지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법 개정되고 나서 공문을 보내요. 본사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권장이나 강제 안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세요. 하시면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변경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안 지키는 본사들이 많습니다. 볼까요? 네. 법률에서는 20%에서 이전이나 확장하면 몇 프로 제공해야 된다고요? 40%. 그 자리면 몇 프로라고요? 20%. 그 자리에서는 몇 프로라고요? 20%. 이전이나 확장하면 몇 프로요? 40%. 그 자리였다. 그럼 몇 프로 부담해야 되죠? 20% 부담을 했는데 여기는 몇 프로 부담을 했죠? 알고 있었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 여기는 이전이나 확장하면 몇 프로라고요? 40%. 여기는 몇 프로 부담했다고요? 네, 그래서 법 위반을 한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겠죠. 0.1% 정도. 그리고 또 유명한 회사가 많이 나오죠. 또 다 법무팀이 있는 회사인데 저보다도 똑똑한 법무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징금도 받았어요. 갱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계약 내용을 지켰다라고 하면 본사는 갱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갱신을 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갱신을 거절하려고 하면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기본적으로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가맹점 네가 계약을 위반해서 나는 갱신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3개월 전에 통지를 안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동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 갱신과 관련된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4개월 전에 안 할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될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엑셀 작업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4개월 딱 하면 띵동 해가지고 갱신을 할지 안 할지 체크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맹점 사업자는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계약 내용을 준수를 했을 때. 그런데 죽전문점 중에서 또 안 지역에 있는 점포도 많고 법률적으로 10년 지나면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10년 지났으니까 갱신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 대상 점포가 한 20개 정도가 되었어요. 20개 정도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면 힘든데 그래서 데모도 하고 그래서 그날 바로 저녁에 그 1등하는 죽전문점 대표님이 담당자 실수로 잘못 알고 통지를 했다. 그래서 정정을 하고 우리는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 이후에 많은 가맹본부가 10년은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왜? 법은 10년이지만 실무적으로 일반인들은 10년 지났다고 해서 갱신 거절, 기본적으로 가맹점 사업자는 해지당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몇몇 가맹본부가 10년 지났다고 갱신 거절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해요. 관련해서 그 죽 전문점이 터졌고 나서 일주일 안에 모 회사가 우리는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 20년 갱신 요구권을 하겠다라고 행사를 한 번 했어요. 뚜레쭈르랑 시제 엄청 잘하죠. 예, 하여튼 공정거래를 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갱신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례고요. 네, 해당 10년 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앞에서 2개월 동안 2회 이상 통지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다만 즉시 해지 사유가 1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글자가 안 보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파산하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맹점 사업자가 수표 부도나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완전 보기 힘든 경우가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회 이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기 때문에 아파서 영업 중단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정당한 사유 없이 7회 이상 중단하면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요즘 또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협의만 할 수가 있어요. 협의는 합의하고 다르죠.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은 낮다. 그리고 요즘 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한 45개, 5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가맹본부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고요.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뭐 안 좋게 말하면 오용이고 좋게 말하면 상조의 개념으로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한 한 4, 50개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억울한 이제 가맹점 사업자가 나타나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본사하고 적대적 관계가 있고 또 처음 만들 때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못 만들게 규제를 많이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좀 관계가 돼요. 그런데 사업자 단체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우리가 해칙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사업자 만들겠다라고 하면 사장님 글 제가 적어서 공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회장 선출하는 거하고 회비 같은 거 이렇게 봉사가 도와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참여하면 좋겠다. 근데 많은 가맹점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도 일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데는 처음부터 본사가 기본적으로 좋았던 본사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가 본사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돼서 사업자 단체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어떤 계약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자 단체 커뮤니티에서 이런 거 지켜. 배달의 민족 하는데 뭐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리끼리 벌금 매기자. 이렇게 사업자 단체에서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 규정에 대해서 요거 따르자고. 예를 들면 교촌치킨이라고 하면 5월 1일부터 배달비 2,000원 받는데 1,000원 받는데 받지 말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서 조정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사업자 단체 그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해지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분쟁조정협의회라고 있는데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접수하면 다 조정으로 이관이 돼요. 그래서 조정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별도로 처벌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회 할 때 공정이 안 가도록 하고 조정원도 안 가도록 해요. 왜? 본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무릎 꿇고 빚이라고. 그 다음날에도 또 빚이라고 그러면 사람인지라 또 해준다고 하면 가맹점 사업자도 공정히 신고를 해서 본사나 처벌을 받지 가맹점 사업자한테 금전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비는데 담당자하고 임원이 비는데 그럼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 해주세요.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데모하고 이슈가 나오고 처벌을 받은 사례들은 절대 못한다는 회사들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다. 왜? 임원도 자존심이 있죠. 생각보다 무릎 꿇고 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본사가 담당자가 정보공개서 제공이나 인근 가맹점이나 예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위반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빌어야 돼요. 그러면은 빌어야지 이미지를 실추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본사가 법 위반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는 강력하게 공정신고 하시라고 계속 합니다. 그럼 다 무혐의로 끝나요. 그런데 한 99%는 법 위반 없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비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쟁이 생기면 내용 증명 받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가서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미국에서나 있을 줄 알았는데 법을 위반하면 대한민국 법은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한 대 때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훔쳤다. 그러면 100만 원 갚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훔치면 3배를 300만 원 주라는 거예요. 내 거 훔쳐가 이렇게 하고 싶죠. 쉽게 말해서 이런 사례가 지금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앞에 제가 통닭집, 통닭이라고 하면 치킨 프랜차이즈 계시는 분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치킨 프랜차이즈인데 우리 닭을 안 써요. 물건 공급을 중단을 해요. 그러면 가맹점주는 엄청 해피한 거예요. 여행 다녀요. 왜? 물건 공급에 대한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3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책임이 가맹본부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닭이 이치가 난다. 치킨 가맹본부는 아실 거예요. 이치할 가능성이 항상 한 1%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거래 중단을 하시면 안 돼요. 거래 중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네. 거래 거절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사가 엄청 망할 수도 있다. 3배를 배상해야 돼요. 엄청 큰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문제되면은 자동차는 그냥 바꿔주는 거잖아요. 1대1인 거예요. 왜? 3배 했다가는 자동차에서 망하죠. 그래서 대부분 시행이 안 되는데 프랜차이즈는 피가 워낙 많고 보통 해가지고는 안 지킨다. 그래서 엄청 강하게 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허위 과장 정보, 구두로 예상 매출액 제공하는 경우에도 3배 배상할 수도 있겠고, 부당한 거래 거절, 기본적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물건을 안 썼을 때 공급이 중단했을 때 손해배상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까요? 여러 가지. 여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2번 나오네요. 법률에서는 며칠이라고요? 14일. 며칠이라고요? 14일. 실무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6일. 실무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6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보공개에서 제공할 때 계약사하고 임금 가맹점 현황도 함께 제공해야 되고요. 예치는 당연한 거고, 예상 매출액 사정서도 100개 이상인 경우, 연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100개가 넘었다. 그러면은 지금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제공해야 되고, 여긴 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 이제 대표님 만나실 때 저가 딱 하나만 지키십시오, 사장님. 분쟁이 발생 5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가맹점 오픈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서는 너무 깐깐하셔. 네, 깐깐해야 됩니다. 사람 좋은 가맹본부, 초창기 가맹본부들이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잔금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뭐 적금 산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아요.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나중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잔금은 나중에 주는 거야. 그래야지 약간은 하자 보수 같은 거 잘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바쁘고 또 첫 달에는 특히 외식업은 남는 게 또 없어요. 재고 같은 것 때문에. 바쁘고 남는 거 없는데 본사 담당 슈퍼바이저가 와서 돈 달라고 해요. 우리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인테리어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고객이 가맹점이나 가맹점 사업자 단체 본사가 고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쟁과 관련해서 한 60%, 하여튼 50% 이상이 해당 가맹점은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오픈한 사례예요. 관계가 처음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오픈을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쟁과 관련해서는 50% 정도나 방지할 수 있다. 그것만 지켜도 제 노하우예요. 제 노하우. 그리고 계약서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담당 슈퍼바이저, 특히 담당 슈퍼바이저하고 점포개발 담당자가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잘못했는데 전화기를 꺼놔요. 가맹점 사업자는 화가 나서 본인한테 이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한테 찾아와요. 사장님 신고를 하더라도 사장님 더 피해가 많아요. 괜찮습니다. 여기 가만히 못 두겠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문비 드릴 테니까 본사가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사람들이에요. 왜? 전화가 안 받는 거에 대해서 한이 맺힌 거예요. 한 맺힌 사람 못 이기잖아요. 사과만 제대로 즉시 한다면 분쟁 안 생깁니다. 특히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오는 피켓 시위하는 사람들은 한이 엄청나게 많이 맺힌 사람. 본사에서 사과 시효자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사과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큰 분쟁은
안 생길 가능성이 확률상 높습니다. 그런데 사과해도 사람이 좀 다르니까 나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촛불이 많이 계속되는 여기는 뭐 알고 있는 상황이고 10평일로 나왔나 모르겠어요. 또 나왔네 또 상품권 비용 전가를 했다. 왜 계속 나오죠 또. 제가 또 이 특정 업체 여기도 약간 거래를 조금 하고 있는 업체예요. 또 하여튼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아쉽죠. 계속 나오네. 하여튼 이렇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 처벌을 받는다. 여기도 법무팀 있죠. 예전에 변호사도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갑질이나 법 위반 실수를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확률이 엄청 낮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는 법 위반하고 이혼을 해서 이제 뭐 나눠졌는데 피자업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드민피라고 로열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계약서에 오드민피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받는 걸 몇 년 동안 받은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뭐 계약서도 안 쓰고 안 했는데 달달이 10만 원, 20만 원 받는 거예요. 특별히 해준 것도 없이. 제가 엄청 노하운 거죠. 아니면은 상대방이 바보구나.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처벌을 받았다. 본사가 대답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뭐 미제공에서 예치 받은 사례가 있고. 보면은 앞에 내용은 제가 처벌을 많이 위반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고요. 여기는 아주 착한 본사라서 제가 좀 변명을 좀 해주는 거예요. 가맹본부가 여기는 좀 몰라서 위반을 한 거예요. 최근에 가맹점 사업자 3개월간에 있잖아요. 최근에 예를 들면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을 제공해야 되는데 최근에 오픈한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사업 설명할 때 최근에 오픈한 가맹점이 몇 개인데요. 얼마 정도 팔았어요. 여기 포스 자료예요. 라고 하고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한 분도 계약을 안 했어요. 거짓된 거 하나도 없고 위반 사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름대로 뭐 잘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법 위반은 또 하나는 캐리어에서 백마진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때 받을 때 담당 법무팀장이 제 지인이었는데 저도 아유 받았네 뭐 너무 시정명령 정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전까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19억이나 과징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과징금 19억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이긴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던 거예요. 완전 불공정 행위, 갑질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제가 앞에 제가 엄청 좋아하는 김을 준 것도 이미지인 거예요.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이미지 관리 실추를 해서 사업이 쇠퇴해서 지금도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 위반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그럼 해당 가맹점 사업자가 신고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합의해서 공정위 가기 전에 그냥 좀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뭐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한테 각각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반한 것도 위반해. 지금 2013년도인데 13년도 이후에는 법 위반한 사례가 없어요.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법무팀장이 대학원 동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스코 해라고 한 거예요. 해라고 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뭐 신촌도 호민님 여러 가지 이 자료 약간 98% 비슷한 게 우리 포럼 공유 FC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많이 접속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카페에 이 자료하고 98% 동일한 자료가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카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죠? 네. 이렇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 용량 관련해서 예전에 나왔던 거 있고요. 이때 표시광고법 위반돼서 수재가 아닌데 수재다. 이 처벌받고 나서 약간은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계신가요? 그 예전에 처음에 자문을 받았는데 정말 사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아십니까 하고 스펙트럼을 물어봤는데 다르대요. 그런데 약간은 좀 그 차이가 있잖아요. 스펙트럼이 이제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네,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 물품 공급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김 선생이 작년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6억을 받았고 가마로 왕정이 5억을 받았어요. 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맹점 사업자한테 그냥 그 공사 노하우도 없는 품목, 그냥 공산품을 강제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 가마로 왕정은 우리는 강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정보공개사하고 계약서에는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울시에서 경기도인가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내용 인터뷰에서 본사가 강제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정보공개서에 강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안 쓴다고 해서 해지한 적도 없다. 그래서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왜? 가마로 왕정 법 위반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전략이 두 가지죠. 김 선생은 맞고 여기에 대해서 이슈를화 안 시키는 전략을 세운 거고요. 가마로 왕정은 우리는 불공정 안 했어라는 걸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마로 왕정은 불공정 거래 안 했어. 안 했으니까 가맹점 사업자들이 이렇게 투쟁하는 거야. 어떻게 본사하고 관계가 좋구나. 이런 이미지. 어떻게 보면 이미지 싸움에서 가마로 왕정을 좀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올해 정기 변경할 때는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필수 공급 품목과 관련해서 노하우 없는 것들은 다 권장으로 변경을 하는 게 맞겠고요.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돈 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제가 앞에 여러분 내년부터 돈 벌으라고 팁 하나 드렸죠. 네. 정보공개서 해지하고 종료, 종료 없는 해지보다 종료 수가 적은 데는 99.9%. 그래도 0.1%는 남겨놔야죠. 또 가능성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100%였는데 하여튼 99%는 잘못 허위,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좀 작게 적으려고 종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상금 받으시면 되겠고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담당자들이 신고를 많이 해요. 익명신고센터가 있어요. 본인 이름 안 적고 예를 들면 제가 원할머니 보쌈이 근무를 했으니까 너희 보쌈 뭐 허위 정보를 한다 이래서 친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첨부 자료가 없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고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원할머니 보쌈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근거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냥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덮어둔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고 그냥 홈페이지나 이렇게 캡처 쉬우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용돈도 벌 수 있고 여기 또 이런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신고를 많이 해야지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가 좀 더 공정하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처벌받아야지. 지금 수고기간 조작을 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계약을 해야 된다. 다 영업 담당자들이 다 16일 그거 다 조작을 해요. 다른 데도 다 위반을 하잖아요. 왜? 그래서 하면 법만 이야기해요. 실무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외식업체들. 제가 교육업체, 대교, 비상, 교육 프랜차이즈들은 자문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고 전자계약을 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외식 프랜차이즈 특히 전자계약 안 해요. 해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한 업체가 했는데 박수를 제가 특정 업체를 자랑하고 싶은데 또 체크해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관리자 기능이 있잖아요. 조작을 해야죠. 관리자 기능 조작을 해서 날짜를 또 조작을 해요.
엄청 안타깝죠. 외식업체. 예를 들면 영업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16일인데 담당자가 여기 사장님이 좀 조작을 좀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관리자기능으로 날짜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아쉽죠. 그래서 외식 프랜차이즈 숙고기간 지키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엄청 큰 파리바게트 정도 되는 데나 조금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거 안 되는 회사들, 예, 매출액이 파리바게트가 한 1조 정도 넘죠. 그러니까 몇 천억 되는데도 거의 안 해요.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해서 신고하자.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고하자. 네, 그래야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개선돼요. 그러면은 특정한 몇 군데는 타겟팅돼서 처벌을 받겠죠. 아쉽지만 처벌을 받아야지 나중에 프랜차이즈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프랜차이즈 정말 그동안 한 20년 동안 프랜차이즈만 했지만 이렇게 계속 처벌받는 거 법에 대해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가맹점만 성공하면 되잖아. 뭐 정보공개사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맹점도 성공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가맹계약서에 그러면 우리가 가맹점에 매월 1회 이상 방문 지도하는 거 넣자고. 쫄리봐요. 여러분 계약서에 가맹본부가 1년에 한 번 이상 방문 지도할 의무가 있는 가맹본부 있나요? 없을 거예요. 특히 외식은 없어요. 저도. 알볼로 있나요? 기획실장님, 전 기획실장님 방문 의무 있나요?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모르시면 안 되죠. 없다는 거예요. 알볼로 앞에 보셨겠지만 폐점률 제로에 가까운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엄청 귀한 브랜드예요. 어느 정도면 이계하 대표님이 추천하는 브랜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한테 방문 관리를 지도를 해야 한다로 끝나야 되는데 할 수 있다라 안 해도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가맹점은 다 보고해야 된다, 위생관리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본사가 나쁜 거예요. 본사도 최소한 마케팅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관리시도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최소한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사업해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이 날짜 부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계약이라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법을 지키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품과 관련해서 차액 가맹점인데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처음에 그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물품에서 마진을 보는 게 관행화되었어요. 로열티는 외국계 브랜드만 받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행화되니까 물품에서 그냥 마진을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물품에서 마진을 보는 거 가맹점 사업자도 특정하게 돈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해요. 그래서 물품 프랜차이즈는 슈퍼바이저가 상대적으로 100%는 아니에요. 로열티 받는 회사보다 슈퍼바이저가 편해요. 가맹점 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적어요. 근데 로열티를 받는 회사들은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데는 매출액이 1%, 3%, 5% 내잖아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 한 달에 100만 원 지급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계약서에는 브랜드 사용료라고 되어 있지만 슈퍼바이저가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면 얘는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똘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로열티라고 안 하고 관리비라고 해요. 매장 관리비. 그러면 얘는 엄청 똘똘해지는 거죠. 왜? 100만 원. 오늘 가맹점에 가는데, 대치점에 가는데 100만 원을 저 어떻게 해줄까? 엄청 고민되죠. 그 전주에, 그 전달에 매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경쟁 점포 현황도 체크해 볼 수밖에 없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열티를 안 받고 있다. 여기가 로열티를 안 받고 있다. 물류에서 마진을 본다. 요구사항은 크게 없어요. 그냥 포스터 좀 갖다 달라고 하고 또 슈퍼바이저 와서 여기서 경기 힘들죠. 다 힘들어요. 이 정도 하고 이야기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쉽게.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도 똘똘한 슈퍼바이징을 하려고 하면 로열티를 받아야 돼요. 당당하게 투명화되는 거죠. 얼마나 받는지. 근데 물품은
본사가 얼마나 받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 요구를 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로열티로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해줄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맹본부 대표님들한테 슈퍼바이저 뽑을 때 로열티 받는 회사 슈퍼바이저를 뽑으라고 해요. 알볼로 로열티 받나요? 네. 로열티를 받아야지 슈퍼바이징이 잘 될 수 있다. 투명하게 어떻게 얼마나 안는지 모르잖아요. 가맹점 사업자가. 그러니까 얼마를 매월 본사한테 수수료를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데는 5% 정도 남긴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30% 정도는 남길 거야. 그럼 본사 입장에서는 10%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화된 게 좋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품 마진이 공개되는 것 때문에 로열티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는 식자재에서 한 10% 정도 마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열티를 한 3% 받으라. 왜? 식자재에서 10% 마진을 보고 있는 게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액이 4%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로 하면 지금 식자재 안 쓰는 데도 몇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맹점 사업자가 한 70, 80% 이상을 지금 동일히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할 건데 조금은 인터넷 최저가로 이제 물건이 다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한테 판촉 관련해서 동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외식업체들이 많이 안 해요. 예를 들면 뭐 미샤나 더필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달에 내년도 판촉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1년치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외식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도 없이 그냥 통지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중에 좀 분쟁도 생기고 최근에도 좀 분쟁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신고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자체에 뭐 이용되는데 뭐 큰 중요한 티는 아니죠. 또 경업금지라고 해서 가맹점 사업자 그 계약 기간 중에는 경업금지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경업금지를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죽전문점의 본죽인데 인정을 받았어요. 본죽은 유명 브랜드고 나름 노하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 지나고 나서 죽전문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불국밥도 인정을 받았는데 치킨 관련해서는 특정한 노하우 없다. 제가 좀 더 특정한 노하우 없다라고 해서 인정을 못 받은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가맹본부가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 경업은 동일한 업종을 금지하는 거고요. 일부 회사는 겸업도 금지를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겸업은 알볼로 피자 하면서 피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치킨집도 못하는 겸업도 예를 들면 알볼로 피자에만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겸업도 금지하는 회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도 기본적으로 본사가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인테리어 등록하는 가맹본부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인테리어 담당하는 팀이나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카드 결제는 기본적으로 가맹점 우리가 직영점이 있으면 직영점 카드 때문에 본사가 이제 카드 가맹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영점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카드 결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합의는 동의가 있는 거고 협의는 동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계약서 쓸 때 내한테 좋은 거는 내가 한테 좋은 거는 합의로 다 하고 상대방은 다 협의하면 관계없다. 그래서 예전에 계약 영업지역 관련해서 가맹점 사업자하고 협의한다라고 하면 그냥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합의면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라고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해지 차이는 효력일부터 그 부분이 차이가 있겠고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 가지 좀 한 10시까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분 마이크 이동되니까 손 들고 다양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질문하는 거 답변하는 거예요. 계약서나 정보공개서 수정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일이 없고. 네.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요. 테이블 정리 먼저 하고 5분